네, 오늘은 오는 3월 8일 아주 큰 공연을 앞두고 있는 영원한 젊은 오빠 우리 김영우 씨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우리 영우 씨하고는 꽤 오래 봤는데 학교 동기죠. 예, 혼자는 그냥 그대로신 것 같아요. 아, 나랑 제가요? 우리 처음 만났던 그 시절 아니, 그대로. 만만치 않으신 것 아유. 같은데. 이제 3월에 네. 큰 공연을 준비한다고 들었어요. 네. 이제 데뷔 25주년. 그러니까 데뷔라고 하면 내년이 25주년입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근데 이제 그 횟수로 해서 25년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 예.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25년 동안 활동한 저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네. 그러니까 제가 있기까지 정말 많은 팬들이 지나갔고 또 지금까지도 팬들이 많이 그분들, 있죠. 네네, 그분들과 함께 뭐 같이 뭐 교류하고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 팬카페가 만들어진 지가 20주년이 됐다는 게 일단 조금 더 그게 큰 더 의미를 핵심. 아, 그렇군요. 둬야겠다는 좀 생각이 들어서 어떡할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저희 그 카페 운영자들이 그러면 이번에 네. 콘서트를 우리가 만들겠다. 한번 좀 공연을 좀 해다오. 이렇게 요청을 받았어요. 와, 그러면 보통은 네. 이제 주최 측이 되잖아요. 네네. 노래하시는 분이나 그렇죠. 연주하시는 분들이. 근데 이게 팬들이 주체가 돼서 굉장히 더 의미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2003년도인가요? 음, 사실 그때 일본에서 공연을 정말 많이 할 때인데 네. 그때 그 너무 국내 공연을 안 하니까 그때 처음으로 팬카페에서 처음으로 공연을 한번 만들어준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연광으로 해서 공연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자기들이 17반 우리한테도 돈을 보여달라. 걷고 예 그렇게 해서 공연을 했었는데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팬들이 주체가 돼서 만들어지는 그런 공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팬이 예. 주체자가 되는 거예요. 네. 예, 제작자가 되고. 근데 사실 국악계에서 팬이 이렇게 주체가 돼서 하는 거는 처음 아니에요? 전 예, 들어본 적이 없는 것 사실 같아요. 없었던 것 같고 네. 사실은 국악 공연이라는 게 사실 아시겠지만 네. 협찬이나 후원을 받지 않으면 사실 하기 어렵죠. 힘든 그런 경우들이 예. 많은데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콘서트를 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쯤 돼서 25년을 좀 기념하는 그런 자리에서 한 번쯤 공연 한번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인데 그럴 때 또 마침 또 우리 그 네. 팬카페 분들께서 한번 하자. 네. 우리가 좀 제작비도 되고 네. 열심히 한번 좀 뛰어볼 테니까 와, 대단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번에 준비가 된 겁니다. 부럽네요. 네, 이렇게 열광적인 팬들이 있기까지 어떤 것이 우리 김용우 선생님에 대한, 김용우 씨에 대한 그런 그 애정을 이렇게 발현하게 했을까요? 그 팬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사실 그 민요라고 하는 장르를 세상 사람들한테 알리는 일은 저는 제일 처음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랬죠. 예. 1996년도에 이제 일집 음반을 발매를 했을 때. 사실은 이제 민요라고 하는 게 대부분 뭐 명절에 그냥 한복 입고 나와서 그냥 그쵸. 에라디오 이렇게 특히 부르는 거. 씨름판에서 그렇죠. 설날은 그런 그랬죠. 노래들만 듣던 분들이 네, 네. 어느 날 이제 제 음반을 듣고 제 노래를 듣고 야, 우리 민요가 이런 게 있구나. 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김용우라는 사람이 또 부른 노래들은 기존에 우리가 들었던 어떤 전통의 민요와는 정말 많이 다르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초창기에 제가 이제 그런 음반 활동, 공연 네. 활동을 하면서 정말 팬들과의 만남을 제가 소홀히 하지 않았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같이 디프리도 같이 하고 또 이제 그분들이 이제 어느 날 이제 좀 모임을 또 주최를 하는 경우들에 가서 이분들의 이제 얘기를 듣고 민요라는 게 사실은 몰랐는데 김용우 씨 때문에 이런 게 있는 줄 알았다. 그리고 당신이 하는 일 자체가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하고 있는 일인가? 이게 사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사실은. 근데 네. 어느 날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팬들이 그런 말씀들을 해주시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 네. 또 정말 소중하게 꼭 해야 되는 일이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부터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어떤 그 팬들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같이 가야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팬들도 예. 저에 대해 관심을 좀 더 가져주게 되고 네. 또 함께 했을 때 늘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하길 잘했구나 네.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공연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팬들이 너무 좋아요 이러면 감사합니다 이러고 사실 이제 그냥 거의 끝나잖아요. 근데 그거를 더 이어갖고 정말 끈끈하게 다져진 그런 세월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네. 그러니까 참 김용훈 씨도 대단하고 그 팬분들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제가 있기가 좀 힘들죠. 근데 그걸 아무튼 네네. 파악을 하고 굉장히 더 노력을 하신 거잖아요. 예, 일단 그러기도 쉽지 않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2000년도에 이 팬카페가 만들어졌는데 네. 그러니까 1년에 한 서너 번씩은 꼭 만남을 가지려고 제가 네. 노력을 좀 많이 했고요. 예. 제 생일 파티랄까 아니면 공연 끝나고 하는 디프리랄까 또 따로 또 정모도 하고 네. 이런 모습에서 정말 내 음악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또 앞으로도 또 내가 어떻게 음악 활동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힘을 저한테 준 분들이 바로 팬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들어서 이번 공연도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아주 의미가 깊은 그런 네. 공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또 궁금한 네네. 게 우리 김용훈 씨는 이제 원래 우리 피리 전공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우리 이제 학교 연주회 끝나고 뒤풀이 가면은 항상 노래를 주도하긴 했어요. 그때도. 그래서 아주 나보다 더 나보다처럼 그랬나요, 제가? 불렀던 우리 용훈 씨 모습이 기억이 나서 노래를 네네. 잘하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정말 이렇게 본격적으로 소리꾼이라는 생각을 못 했는데 어느 지점에 그렇게 딱 내가 이 길로 가야겠다 결정하게 되셨나요? 그러게요. 저도 제가 운명처럼. 소리꾼이 될진 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피리를 전공하던 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게 된 계기가 슬기둥 때문이었거든요. 예, 얼마 전에 작고하신 그 이준호 선생님께서 네네. 어느 날 이제 그 슬기둥의 가수가 강호중 선생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렇죠. 강호중 선생은 이제 기타 치면서 그냥 차분한 서정적인 노래만 부르니까 이거 네.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우리 레파토리 중에 산도깨비 소금장수도 있고 네. 근데 이런 걸 좀 부를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난 노래 그때 장구제비로 들어갔었거든요. 네. 그때만 해도 맞아요. 슬기둥에는. 또 타악도 잘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한 이틀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하다가 네.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또 사실 그때 무대에서는 아니지만 디프리 장소에서 노래 참 많이 부르고 하니까. 진짜 많이 했죠. 네네. 그래서 한번 해보자. 근데 참 재미있는 게 뭐였냐면 제가 피리를 불 때도 울렁증이 있어서 그렇게 떨고. 그래요? 예, 그랬었어요. 근데 이 노래를 부르는데 무대에서 네. 떨리질 않는 거예요. 어머머머. 체질이었구나. 와. 저는 이제 그때 알았죠. 이게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거는 그때 생각을 했던 건 아닌데 참 재미가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무대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은 신이 되는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제가 손가락 하나 이렇게 말 없이 올리면 목소리가 커지고요. 내리면 내려가요. 거의 지휘자. 그래, 지휘자가 똑같은 거예요. 네. 이게 내 마음대로 관객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게 바로 또 노래가 갖고 있는 또 힘이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그때는 제 레파토리도 없었고 그때 산도깨비 소금장수 이런 거 이제 네. 국악가요 부를 때였으니까 네. 그러다가 마침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소리 채집을 하러 다니면서 모아는 노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언제가 기회가 되면 써먹을 방법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딱 이걸 한번 내가 해보면 어떨까? 내가 채집했던 노래들을 노래. 세상에 한번 좀 내놔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제 첫 번째 앨범 지게소리인데 맞아요. 그때 이제 그게 이제 국악기 반주도 아니고 피아노 바이올린을 이제 반주해가지고 만들고 제가 편곡이라는 것도 처음 해봤고 그리고 내가 이런 걸 아카펠라는 옛날부터 좋아했지만 이런 걸 아카펠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도 처음이었고 그래서 한번 제가 생각했었던 그 여러 가지 음악적인 것들을 한번 녹여보자 해서 만들어진 그 음반인데 그래서 그냥 낸 거예요. 그 지게소리 나온 게 몇 년도였죠? 96년도죠. 96년도. 그게 데뷔죠. 예, 맞아요. 그랬는데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저는 이제 지게소리가 아주 대히트를 쳤죠. 예. 기자들한테 보통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그분들이 가비고 우리는 을이잖아요. 네. 밥을 사주고 인터뷰를 하는데 밥을 얻어먹으면서 술을 얻어먹으면서 인터뷰를 했었어요. 이런 일들은 나라에서 돈을 주고 해야 되는데 당신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기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해줘서 저는 그때만 해도 이게 정말 필요한 일일까라는 생각들은 못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또 이렇게 열심히 하라고 칭찬해주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음반을 내게 됐던 것 같아요. 96, 98, 2000에서 2년에 한 번씩은 계속 음반을 냈던 것 그랬죠.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항상 그 주제가 있는 그런 음반을 냈잖아요. 야. 거기에 이제 민요, 우리 전통의 소리가 꼭 있었고 그걸 네네. 가장 더 현대적으로 이렇게 아주 그 새롭게 만들어서 발표를 해왔는데 이제 제 기억에는 지게 소리는 지금 들어도 굉장히 뭉클해요. 아, 그래요. 예. 저도 그래서 이번에 3월 레퍼토리를 보니까 네. 지게 소리가 딱 네, 첫 들어갑니다. 곡에 있어서 너무 반가웠어요. 저도 그 곡을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듣고 있으면은 뭔가 이렇게 다 차분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게 하고 옛날을 되돌아보게 하고 이런 이제 그런 뉘앙스가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노래니까 길지도 않은데 그죠? 그렇죠. 한 4분 되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때 유진박 씨가 이렇게 막 또 바이올린도 했었던 기억도 그렇죠. 나고 공연할 예. 때.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지게소리라는 한 곡으로 우리 김용우 씨를 이렇게 각인시켰던 기억이 나는데 그 외에도 정말 히트곡이 많잖아요. 뭐 대중가요처럼 히트곡이 있는 건 아니고 저는. 그래도 그게 히트곡인 거죠. 왜냐하면 이제 7, 80년대 이제 민요 운동이 한번 있었죠. 우리나라에. 네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2000년대, 90년대에 새로운 민요 운동을 어떻게 보면 김용우 씨가 펼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때는 그냥 당연한 걸로 알았는데 이제 오늘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김용우라는 사람이 그러면은 그동안 뭘 해왔던가 하고 이제 좀 이제 찾아보니까 민요로 계속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정말 이제는 이제 그 소리꾼, 그러니까 본인 그냥 한국의 소리, 그러니까 김용우 씨가 부르면 다 한국의 소리가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이제 많은 그 이제 업적을 이루셨습니다. 에피소드가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그 서양악기 하는 사람들에게 만나다 보면은 좀 네. 이렇게 이렇게 부딪히는 지점 이런 건 혹시 없으셨어요? 아니면 재밌는 뭐 이야기라든가? 뭐 저는 사실 그런 마인드라서 일단 제가 이제 장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노래를 이제 이걸 어떤 방식으로 편곡을 할까, 클래식으로 할까, 재즈로 할까, 아니면 아카펠로 할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할 때 충분히 제가 그 음악을 듣고 그 노래를 제가 입에서 응얼응얼 거린 다음에 이 노래는 어떤 장르의 음악과 어울릴까를 고민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서 선택을 하는 거니까 사실은 이제 작업하면서 힘든 일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일단 제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이거로 가야 된다. 뭐 예전에도 그런 것들을 질문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이거 하다가 장르를 바꿔본 적이 있느냐라는 얘기들 하시거든요. 아카펠라로 하기로 했는데 안 맞아가지고 뭐 재즈로 바꾼다거나 이런 것들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 판단이 제일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일단 재밌는 건 그런 거죠. 재즈하는 분들과 작업하는 게 저는 제일 재미가 있어서 지금도 재즈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자유로우니까 사실 제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전문가는 그쪽이 전문가잖아요. 전 민요 전문가고 그쪽 재즈 그렇죠. 전문가고. 그 재즈 전문가니까 예, 예. 이분들하고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제가 몰랐던 것들을 툭툭 던질 때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쪽으로 좀 나가면 어떨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재즈 중에서도 특히 좋아하는 게 라틴 쪽의 음악인데 장타령을 네, 많은 네.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뭐 우리나라 대부분의 소리꾼들이 장타령을 다 부를 거예요. 그렇죠. 한 번쯤은 다 예, 불렀죠. 관현악단 뭐 협연할 때도 그렇고. 네. 그래서 그 장타령을 부를 때 처음에는 그런 리듬 패턴을 쓰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띵단 띵단 띵단당당당당당당당 그런 리듬 네, 네. 패턴들이 들어가면 저도 모르게 막 미친 듯이 막 무언가가 뭉클거리고 막 움직여요. 발동이 되는군요. 예. 저절로. 와, 이게 자동 춤의 발사. 음악이구나. 춤의 패턴이라는 게 라틴 쪽에서가 있는 것처럼 우리 장타령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노래도 노래지만 거기에 맞춰 춤을 추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각설이들이. 예, 야, 이게 동서간에 그게 거리상으로는 많이 떨어져 있지만 와, 통하는 부분들이 봐요. 이런 데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네. 장르 간의 어떤 뭐 무언가를 만들어낼 때 특별히 어려움 같은 건 없었고 너무나 즐거웠던 작업들이었고요. 네. 사실 아까 지게 소리 얘기해 주셨지만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저를 기억하고 있는 곡 중에 하나는 용천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멋있었죠. 예. 제주민요 용천검을 세상에 알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김용우라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고 사실 민요라고 하는 게 기존에 있었던 어떤 전통의 소리로서 어떤 우리 악기에 맞춰서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작업이기도 하지만 내가 했던 이런 작업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조금 더
민요에 관심을 가져줄 수 있다면 야 이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보람이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들을 그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2003년도에 용천검이라는 음반을 내고 그 이후에 조금 더 무겁게 좀 갔던 경향이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예. 아리랑 음반도 냈고 네. 또 우리 전통에서 제가 참가를. 정가를 전공을 했기 예, 예. 때문에 정가 관련된 노래도 불렀고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네. 창부타령과 같은 어떤 그런 전통 민요꾼들이 불렀던 노래들을 한번 나도 도전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공부를 했던 계기가 되기도 했고. 네. 그래서 그렇게. 정말 많은 민요를 네. 예,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친숙하게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아. 그게 아마 이제 그 김영우 씨가 이렇게 다 이렇게 소화를 해서 흥얼거릴 수 있는 그만큼의 경지에 올랐을 때 하셨기 때문에 아마 듣는 사람이 편하게 들을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진짜 듭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예, 대충 보면 사람들은 어떻게 너의 음악은 이렇게 편안하게 민요를 들을 수 있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럼 그렇게 이제 들어주시는 분들이 참 고마운데 그 하나 방법은 그거인 것 같더라고요. 죽도록 연습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입에 그게 맞게. 제일 중요하죠. 예. 예. 그러니까 그냥 서양악기하고 그냥 만나서 붙는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요. 제가 이거를 불러서 계속 제 스타일로 어떻게 만들어진 다음에 고민이 되고 또 어떤 식으로 편곡할지에 대해서는 그 다음 문제이지 내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장르끼리 만난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사실 이제 김용우 씨를 이렇게 공연에 이제 섭외를 하거나 이러면은 이제 리허설 현장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까다롭게 리허설을. 아, 옛날에 진짜 까다롭게 했죠, 저. 근데 이제 왠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물론 이제 그때도 이제 그 입장에서는 요새는 안 예전에- 그래요. 요즘 안 그러시나요? 요새 좀 쉽게 그러신가요? 좀 편하고 싶어서. 예. 근데 정말 한음 그 호흡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예. 그걸 이제 너무 잘 깨닫고 계셨기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닌가 싶고 사실 그렇게 싸워왔기 때문에 지금도 건재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직도요. 우리 김용우 씨가 그 왜 솔리스트 앙상블하고 함께했던 군밤 타령 기억나시죠? 네, 구멍타는 개타령이라는 노래. 예, 새천년 앞두고 네네. 방송했던 자료 제가 외부 강의에서 많이 아, 사용하고 진짜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네. 이렇게 아까 굉장히 좋아요. 아. 근데 지금 그게 이제 20년 전에 찍은 맞죠? 건데 아직도 못 본 사람이 사실 더 많다는 거. 그렇죠. 예, 그래서 아직도 굉장히 새롭다는 거. 그리고 지금 들어도 사실 이렇게 좀 촌스러울 만한데 촌스럽지가 않다는 와, 그게 거. 벌써 2000년. 새천년 특집이라고 그러니까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봤어요. 20년 그러니까 됐네요. 20년도에 아마 1월쯤 방송됐을 거예요. 그 예전에 그 위성 KBS 위성 방송이 와, 그러면 99년도에 이제 제작을 했겠죠. 그걸 보고 그러면 팬카페가 만들어졌을라나? 그랬을 수도 있죠. 예. 네네. 그래서 이제 통영개 타령, 군밤 타령, 네네. 뭐 이제 이런 그 통영개 타령이 막 이렇게 강아지 이렇게 네네네. 인형 쓰면서 한 맞아요. 영상 자료를 제가 아직도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네네. 자, 그런 걸 보면서 참 이렇게 그 다양하게 관심을 갖고 활동했던 아티스트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게 연습을 이제 하신다 그랬잖아요. 네네. 연습을 할 때 우리 전통의 그 여러 소리가 있잖아요. 판소리도 있고 네. 경기민요도 있고 또 가사에 또 네네. 이수자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방법으로 목을 푸시나요? 제일 처음에 저는 이제 네. 사람들이 그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가장 먼저 그 목을 푸는 방법은 정가부터 풀어요. 정가로. 네네. 예. 그러니까 제가 가장 많이 부른 노래가 어떤 노래로 목을 푸냐는데 보통은 곡조를 부르질 않죠. 근데 전 곡조를 부르는데 제 마음대로 곡조를 만들어서 부르는데 그게 이제 언편이에요. 언편. 가곡 중에 언편인데 네, 네. 수리난주 검은고 가곡인데 네. 가야고 해금비 파저피리자 이러면서 약간 가곡인데 민요처럼 돌아가요. 저피리장고 무고 예. 이러면서 예. 그 선율이 갖고 있는 가곡과 그 민요가 갖고 있는 그 구성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높게 해서 섞이네요. 네. 예. 예. 그래서 아주 낮게 부르기 시작하면서 점점 이제 올리면서 이걸로 목을 풀고 네. 어느 정도 목이 풀렸다 싶으면 그때 이제 무대에서 부를 노래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냥 끝까지 다 부르지도 못해요. 다 외우지도 못해서. 네. 그러다가 조금 더 해드리면 이 대목이 제일 재밌어요. 수리난주 검은고 가야고 해금비 파저 피리장구 무고공인과 아남산 차돌부저이
녹음산수로 치면 하다가 낮은 데 배허야 서색은 방궁상거리요 이렇게 하다가 예. 인왕산을 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이상하게 가다가 넘어가요. 그래서 창부 타령으로 이렇게 연결될 것 주저리 막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네, 자연스럽게 예 그날 오늘 노래가 잘 될지 안 될지에 대한 그런 느낌을 이제 사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언뜻 든 생각인데 우리 전통 가곡이 좀 많이 어렵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네, 예. 어렵죠. 그 가곡을 좀 이렇게 쉽게 불러도 좋겠다는 생각이 언뜻 드네요. 그러면 또 우리 가곡에 한번 또 도전을 하셔야 될 것 우리 같아요. 옛날 선생님들이 다 싫어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이제 김용우표 가곡이 되는 거죠. 예전에야 뭐 이제 그렇게 하면은 욕도 먹고 혼나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어차피 이제 김용우라는 소리꾼의 활동은 영역이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장르로 이제 저는 재밌겠다, 많이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생각해요. 그죠? 예. 그래서 가곡을 뭐 동창이 밝았느냐 우리가 알지만은 그걸 전통 가곡으로 들으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원래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부르고 그걸 좀 이렇게 새로운 버전으로 민요를 이렇게 녹여냈듯이 해주신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지금 그 언편 들으면서. 예, 그러니까 언편이라는 노래가 한송정 푸른 손이 시작되는 그런 네. 아주 재밌는 가사라서 거기에 또 우리 풍류가 녹아 있는 네.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어느 날부터 이제 그게 이제 제 목 푸는 노래가 됐는데 그런 또 좋은 왜냐면 아이디어를 그 쑥대머리 같은 거고 원래 그렇죠. 쑥대머리 오리지널도 있지만은 그리고 또 강호중 선생님 부른 버전도 좋지만은 또 박예리 씨가 부른 그렇죠. 버전이 생긴 것처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춘향가의 쑥대머리를 기억을 하듯이 그렇게 그 전부를 하는 거는 사실 또 길어지니까 힘들 거고 일부분을 좀 이렇게 발췌해서 하면 우리 김영우 씨가 하면 될 것 같아요. 3월 8일에 그럼 언편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재밌을 것 같은데요. 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제가 그게 어느 정도 역량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또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으니까 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네네.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우연히 이제 텔레비전을 보다가 네. 불후의 명곡에 이제 나온 걸 봤어요. 네네. 거기서 한강이라는 이제 노래를 부르시는데 이번에 부르는 한강이 네. 그 한강인가요?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조용필 씨가 원래 불렀던. 사실 정말 어려운 노래더라고요. 네. 그것도 제가 한 달 동안 들었는데 와 저는 조용필 씨를 다시 알게 된 그러니까 그 양반이 뭐 한여백년도 불렀고 뭐 강원도 아리랑도 부르고 네. 그러면서 우리 민요에 대한 네. 애정이 많은 건 알고 있었는데 한강이라는 노래 들으면서 이게 1983년도에 만든 작품이더라고요. 네. 와, 그 오래전에 우리 음악적인 요소를 자기가 부르는 그 노래 속에 그렇게 담아서 표현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야, 이걸 그냥 가요를처럼 이렇게 부르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죠. 저한테는. 예. 그래서 중간에 일단 저는 이제 애드립으로 들어가는 그 구음도 한번 좀 넣어보고 네, 네. 그러면서 와, 이게 자연스럽게 높게 만든다는 거는 이렇게 관록 있는 사람들이 만든 노래에서는 가능하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저도 그래서 그냥 한강을 들으면서 한강이 저런 노래였나 굉장히 새롭게 네네.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 정말 조용필 씨 노래는 기회가 되면 또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고요. 예. 뭐 보니까 분석을 좀 다시 해보면 좋을 것 이 같아요. 한우백년하고 또 같이 부른 그 뭐지 간양록이라는 노래도 그 노래 너무 와, 좋죠. 그 노래도 정말 우리적인 그쵸. 느낌이 살아있는 그건 이제 예전에 드라마 주제곡이었는데 예, 그랬다면서요. 예, 참 멋지죠 그 노래도. 그래서 사실 그 대중가요 쪽은 전 개인적으로 좀 많이 좀 등한시한 경향도 있고 그리고 아예 뭐 내가 뭐 대중가요를 부르는 가수도 아닌데 뭐 신경 쓸 거 뭐 있나 생각을 했는데 예. 그렇게 이번에 불의 명곡을 한번 경험해 보면서 아 대중가요 속에 녹아있는 우리 음악적인 그런 요소들을 곡들이 찾아내서 많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런 거 한번 좀 세상에 좀 알리고 또 그런 노래들을 또 사람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부르는 방법도 나쁘지 않겠구나. 이게 사실은 뭐 이 방송을 지금 뭐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껴지는 그러니까 다 타장을 세월이 더해지면서. 그렇죠. 타장을 이해해주는 좀 너그러움이라고 해야 되나? 그쵸. 아 이제는 좀 내가 알아야겠다. 조금 네. 등한시했다는 건 에이 내가 하는 우리 민요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좀 못하지 뭐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초창기인데 아닙니다. 이게 정말 아 그분들이 특히나 대가들이 만든 그런 다 노래들 뭔가가 있죠. 예, 그 신중현 맞습니다. 선생의 노래, 네. 조용필 선생의 노래. 네. 와, 이분들이 왜 이런 노래들을 만들어냈고 대중들과 소통을 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한강을 부르면서 많은 공부가 됐어요. 그럼요.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보면서 네. 이제 한강에 대해서 놀랬지만은 사실 이제 요즘 그 국악인들이 방송에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 대중적인 프로그램에. 그래서 굉장히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 이걸 기회로 해서 국악이 좀 더 알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너무 다 대중적으로 가는 게 아닌가 우려스러운 마음도 없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런 점에서 사실 이제 우리 김용우 씨야 뭐 나오고도 이제 방송에 진작 나왔어야 될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나왔구나. 이제 많이 이제 방송국에서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요청이 와서 요즘 뭐 이제 그 한강이라는 노래는 좀 특별했지만 이제 설 특집이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아마 국악적인 거 이런 거를 작가들이 참 대단해요. 그걸 다 찾아내서 그렇죠. 이제 예. 만들었는데 앞으로도 이제 그 또 그런 이제 그 요청이 올 수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가요를 불러달라든가 그런 거 물론 이제 가요도 굉장히 잘 부르는 걸 알고 있지만 나훈아 노래 듣는 사람들이 기절할 텐데 그런 경우 요즘 이제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네. 이제 사실 뭐 대중적으로도 활동을 하고 또 전통 음악을 또 공부한 사람으로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그 본인의 철학 이런 게 어떤 것인가 궁금해요. 근데 그 철학은 그거하고는 좀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후배들이 민요나 판소리나 이런 전공을 한 친구들이 이제 그 퓨전, 소위 말해서 퓨전 음악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네.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제가 민요를 가지고 만든 첫 번째 세대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그룹도 생겼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예. 무대에서 부른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늘 후배들한테 얘기합니다.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는데, 조금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장르와 장르끼리 만날 때는 단순히 그냥 섞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잘못 섞이면 물과 기름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아시겠지만 들으면 이건 정말 이도저도 아닌 느낌들의 그쵸. 음악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억지스러운 것도 그렇죠. 많고. 그래서 난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고민해 보면 그게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네. 단순히 그냥 이거 한번 해보셔 이렇게 해서 하면 된다. 그건 좀 아니란 생각이었거든요. 마찬가지로 대중가요 입장에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뭐 트롯을 부른다, 뭐 가요를 부른다, 거기에 국악을 잠깐 들어가서 하는 그런 쇼적인 부분에서 있던 사람들과 함께 뭐 즐겁게 노래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나라면 예. 내가 전통 음악을 정말 오랫동안 공부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대중가에 대한 접근이라면 이번에 한강을 받았을 때 그 한 달 동안 제가 고민했던 그런 거랑 좀 비슷한 차원인데요. 조금 더 그 안에서 그러니까 곡에 대한 성곡이 일단 중요하죠. 그렇죠. 성곡을 정말 잘한 상태에서 이 대중가요를 내가 불렀을 때는 적어도 내가 오랫동안 소화해서 전통을 했던 사람의 입장이라면 판소리를 하면 판소리 느낌으로 또 어떤 분은 민요에서 민요의 느낌이 좀 잘 살 수 있도록 목 쓰는 방식도 와 저기에서 저런 그렇죠. 표현을 하니까 아주 독특하다라고 하는 라는 그런 것들이 좀 만들어지려면 충분한 시간 물론 한 달도 부족할 수 있지만 적어도 한 달 동안은 그래도 충분히 고민하고 어떻게 내 목은 또 어떻게 쓸까 과연 이 대중가요 속에서의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돼야 서로가 잘 살 수 있을까 대중가요도 살고 그쵸. 우리 것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찾아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모르겠어요. 전 기회가 되면 뭐 안 할 건 아니지만 네, 네. 우리 전통적인 요소들을 조금 더 많이 좀 찾아내서 그게 녹여낼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네. 고민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끝으로. 네. 요즘 이제 그 트롯이 이제 네. 인기를 얻다 보니까 사실 그 민요나 판소리나 가곡이나 이런 이제 전통 소리를 하다 보면은 공력이 저절로 키워지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판소리 전공한 사람들이 지금 다 트롯으로 지금 이제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맞아. 그 부분이 좀 큰일이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트롯 시장에 나가서 굉장히 이렇게 인기인이 되는 건 굉장히 즐거운 일이겠지만 아깝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전통 음악을 지킨다는 것,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우리 김용우 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전통의 끈을 놓지 않고 저는 그 자신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이제 소리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젊은 그 지금 이제 국악을 하는 친구들 사실 이제 일자리도 없고 많이 힘들잖아요. 본인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소리를 지킨다는 거, 우리 거를 이렇게 갖고 평생을 산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후배들한테 전통을 지킨다는 게 무엇이다. 이렇게 혹시 좀 조언해 줄 만한 게 있을까요?
참 어렵죠. 뭐 네. 신문이나 이런 그 SNS 상에서 어떤 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뭐 국악인들 연봉이 한 달에 뭐 1,000만 원, 1,5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친구들 얘기도 듣고. 한 달에가 아니라 1년에. 예, 미안해. 1년에. 괜찮아. 그 정도면 괜찮죠. 근데 근데 그런 거 보면 누구나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새 뭐 미스터 트롯에서 뭐 한번 거기서 1등하고 나면은 뭐 송가인 씨가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분도 판소리 전공자였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힘든 삶들을 살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게 선생님들이 너무 딱 가지고 있으셔서 그러니까 조금 그렇다고 뭘 풀어준다고 되는 건 아닌데 맞아요. 거기에서 더 살아남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트롯을 부른 거야 닫고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근데 사실은 그런 쪽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이게 큰일이라는 문제고. 그렇죠. 인재를 또 이제 빼앗기는. 그렇죠. 그러려면 우리가 조금 달라져야 그렇죠. 된다. 판을 바꿔야 된다. 우리 네. 북악판 아시지만 안 줘요. 뭐 하나 들어오면 자기가 다 가져가지. 하나 이거 있으면 2개, 3개, 4개, 5개 다 자기가 가져갑니다. 네. 그걸 좀 나눠줄 줄도 모르고. 근데 대중가요는 친구들 이렇게 만나면 자기가 뭔가 좀 이렇게 여유가 있고 이제 그러면 나눠줘. 전 충분합니다. 얘 갖다 쓰십시오.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그냥 도와주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도 계속 대중음악으로서 뭐 대중문화로서 발전이 해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국악 쪽은 좁은데 또 나눠주지도 않고 그러니 움켜쥐고 이래 갖고는 힘듭니다. 이제는 조금 좀 마음을 좀 열고 네. 좀 그냥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좀 나눠주기도 하고 그래서 참 공연장에서 보면 저거 저래 갖고는 안 된다. 자기만 언제까지 저렇게 평생 저렇게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저러나 사실 그런 생각도 참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우리 김영우 씨가 본인 음악만 생각하고 사시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두루두루 생각을 다 하고 사시니. 그게 안 보이면 좋은데 또 그렇죠. 보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좀 그럼 이제 후배들도 좀 많이 키우시고 또 이제 많이 또 도움이 되게끔 그 선배로서 많은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이제 3월 8일 공연에 어떤 분들이 이제 함께 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꼭 오시라고 우리 그 구스테이지 팬 여러분께 좀 한번 홍보 말씀해 주시죠. 예, 하여튼 구스테이지 저도 이제 모바일 매거진. 모바일 상에서만 제가 여러 번 보면서 아주 특별한 그런 잡지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고 언젠간 또 저기서 인터뷰를 해볼 수 있겠구나 했는데 드디어 이제 오늘 하게 됐는데 3월 8일 공연은 아까도 초창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노래 시작한 지 25년 그리고 우리 팬카페가 만든 지 20주년을 기념하는 공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다양한 공연들을 준비하고 있지만 제가 특별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합창단을 만드는 건데요. 다른 분들이 아니라 제 음악을 좋아해주는 저희 팬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15분을 모아서 이름도 만들었는데 민요합창단 토리모아라고 하는 이름을 만들어서 그 친구들을 제가 작년 5월부터 계속 연습을 시켰어요. 연습을 시켜서 그분들과 함께 무대에 서는 게 저는 물론 이제 25년을 이제 정리하는 그런 무대이고 또 공연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팬들이 저를 위해서 지금까지 해줬던 그런 모습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도 있고 또 그 노래들을 자기들이 무대에서 직접 부른다라는 거에 대해서 벌써부터 막 긴장하고 있고요. 되게 막 벅찰 것 같아요. 예, 되게 막 기대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래서 다른 것도 다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 합창단을 통해서 앞으로 저는 함께 가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순히 이번에 공연하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제가 항상 그 마지막에 앞으로 너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이 뭐냐 그러면 제가 늘 했던 말이 그거였거든요. 이 민요 합창단을 꼭 만들고 싶다. 드디어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아마 평생 가는 수건 사업처럼 해서 만들어져서 30명도 되고 50명도 되고 해서 민요 안에서 아주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앞으로 가질 거니까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일단 3월 8일 5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공연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응원해 주시고요. 또 우리 민요라는 게 정말 이렇게 듣기도 좋고 부르기도 좋고 또 함께하면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사실들을 이번 공연을 통해서 함께
느끼고 즐기다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4월 8일 공연 기대가 됩니다. 우리 김영우 씨가 그린 그림 앞에서 오늘 네. 이야기도 했는데요. 저거 네. 오래됐어 그린지. 예, 예. 계속 이제 그림도 그리시죠? 네네. 네, 아마 이제 정말 많은 재주를 갖고 있는 우리 김영우 씨 활동을 통해서 우리 음악이 더욱더 많은 분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